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2032년까지 신차의 56%를 전기차로 13% 이상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부분 전동화 차량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온 미국이 입장을 본격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에게 건설사의 책임 전공을 약속한 신한자산신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시장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한 중소건설사들이 늘면서 이같이 신탁사가 준공을 확약한 사업지에서 손배소송이 번질 것이란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시장이 온기가 돌았기 때문인데요. AI 붐에 따라서 양호한 실적을 보인 이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인 건 역시 시장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또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건으로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미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 대부분이 현재 비둘기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제유가는 한편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이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제유가에 소폭 하락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24% 오르면서 2,7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현재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현재 지금 강보합세로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90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1,4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어제 마감 시장과는 다르게 현재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방산주인데요. 방산주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더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제 전해진 소식을 보자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죠. 이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국내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CNN은 현재 시간으로 21일 러시아군이 이날 키이우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2발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자그마치 29발을 발사를 하게 되면서 현지 주민 수천 명이 지하철역 등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CNN은 이런 장면에 대해서 전쟁 초기를 연상케 한다고 강한 소식을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3일간 흐름 보시자면요. 방산 섹터 2.5%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만 0.9%가 넘는 추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주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특별히 담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잘 끝났죠. 뭐 이 정도면 됐고요. 자, 미국 시장 보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 차트 먼저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제 외국인들이 1조 8천억의 순매수를 들어왔고 그 전날도 8천억인가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제 금융투자하고 기관들도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봅시다. 자, 코스피 오늘 외국인 3천억 또 사죠? 자, 봐봐요. 여기 20날 8천억 사고 어제 1조 8천억 사고 어제 기관도 1조 사고요. 금융투자도 1조 샀습니다. 엊그저께는 5천억씩 샀네요. 자, 얘네들이 지금 매수세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간에 조금씩 팔아도 겁먹지 마세요. 제가 이미 지난 강연에서도 얘기했고 저도 강연에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강연에 한 번 더 할 텐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뭘 보고 있냐면 상승장 보고 있어요. 제가 상승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차트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저는 여기에서 2022년도에서는 하락장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전문가님 제발 좋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필요 없어요. 저한테 안 좋은 얘기만 했어요. 이때 당시. 2022년도에서는 심심할 때마다 종목 반토막 날 거니까 각오하라. 현금화 대응해 놓고 종목들 박살나면 들어가서 단타나 쳐라. 게릴라 전법을 써라. 게릴라 뭡니까?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그렇죠? 도망가야죠. 쳤으면 도망가야죠. 왜냐? 박살이 나니까. 그리고 작년에서는 청개구리 상승장. 돈 벌기 어려웠죠. 그렇죠? 일부 종목들만 갑니다. 2차 전지만 가고. 그랬던 흐름이었다면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서 확실하게 좋은 장이다. 코로나 때보다 좋은 장은 모르겠지만 이건 모르겠어요. 이때처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2년 정도의 이 흐름보다는 확실히 좋은 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요거 넘어가기 전에서도 넘어갈 거로 얘기를 했고요. 상승장이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2,800을 갈 겁니다. 갈 거고요. 지금 추세 방향 자체가 우상향으로 상승장이에요. 이게 상승장이라고 보지. 추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꽂고 있어야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차트를 봐봐요. 어디 봐서 내리꽂고 있나.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삽니다. 왜냐? 코인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주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도 갑니다. 그것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강연회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우하향이죠. 그래서 이때는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차트를 본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깨지기 직전에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제가 얘기한 대로 됐고요. 자, 올해 1월 달서부터인가 작년 11월 달서부터인가 이제 상승장이다. 상승장이 될 거다. 상승장이다까지를 이제 최근에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더 갈 겁니다. 그래서 2,800은 이제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IT들 오늘 아침에 흔들리던데 걔네들은 흔들리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IT주들은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요. 그래서 기승전 IT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IT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섹터 이런 건 안 갑니까? 가요. 가는데 소비주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궁금하면 제가 다음 주 강연회 때 얘기해 드릴게요. 소비주. 우리나라 소비주들이 뭐가 있는지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일단 소비주는 좀 피하시고 자동차 업종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혜가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것도 조금 그래서 IT가 제일 안전하다 그랬죠. 근데 IT만큼 안전한 게 있다. 뭐다? 바로 방산이다. 저는 그래서 방산주를 IT만큼 좋게 얘기를 했고 실적도 무조건 좋을 거다. 그리고 수주 소식 계속 나올 거예요. 올해, 내년, 내후년, 하여튼 10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 방산이 계속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산주들은 좀 좋게 보는데 오늘 마침 또 방산주가 강하게 움직이길래 오늘 방산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어떤 방산주인지 그건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2,800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수급 좋잖아요. 지금 금융투자도 1조 삽니다. 저는 금융투자 1조 산 거 오랜만에 봤어요. 기관도 1조 샀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1조 8천원.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4조 가까이가 됩니다. 어제 하루 만에 코스피 4조 들어왔습니다. 얘네 도망가려면 4조 팔아야죠. 한 방에. 안 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3천 가기 전까지는 제가 안 팔 생각이니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 기승전 IT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 소비주 말씀도 잠시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강연회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만큼 강조해 주신 거 바로 방산주시죠. 이 방산주는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까지는 계속해서 국내 방산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하루만 코스피 수급이 4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현재 펀더멘탈 굉장히 좋은 상태니까요. 과연 코스피가 2,800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이 점도 계속해서 귀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항공우주,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먼저 1.9% 거의 2%에 달하는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59,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일단 방산주들이 오늘 강한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로봇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로봇은 지금 움직이는 거 오늘 로봇 강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이제 협동 로봇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앞으로 수명이 못해도 뭐 10년은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은 뭐 70년 뭐 더 사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다양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의 세상을 보게 되면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나와주고 있는 로봇들의 인공지능의 수준과 로봇들의 수준들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거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로봇들 보면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달리기 선수만큼 뜁니다. 얘네들이 시속 그래도 나와요. 하여튼 잘 달립니다. 달리기도 잘하고요. 이제는 일단 움직임이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싱 선수 정도 이제 수준이 됐다. 움직임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게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판단을 하고 이제 인간 수준의 생각을 하고 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말도 잘하고 뭐 하여튼 다 잘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이 영역들이 이제 확장이 엄청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제 발전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가게 되면 우주항공은 우리가 뭐 가갖고 무슨 뭐 세포가 가갖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돌덩이가 가서 일을 합니까? 다 로봇이 가서 일을 하죠. 그렇죠? 로봇, 컴퓨터 다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럼 우주항공도 뻔합니다. 이제 지구 내에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지구 밖에서 이제 로봇들이 가갖고 무슨 뭘 탐사를 하고 뭐를 찾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금덩이를 찾으러 가는 건지 새로운 광물을 찾으러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주항공 분야도 점점 커지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우주항공 분야가 지금 지구 역사상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인 거지,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지. 우주항공 분야가 뭐 엄청나게 꽃을 피웠다. 심지어 저 바다 깊은데 거기 탐사도 못 한대요. 왜냐면 너무 깊어서 압력이 세서. 심지어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저 깊은 바닷속도 탐사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주항공, 그러니까 우주 쪽은 더 미지의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로봇들이 기사가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어쨌든 주식만 생각합니다. 저 과학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만 생각을 하자면 엄청난 호재들이 나올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주항공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쪽을 설립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가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뭐 계속 얘기 나오겠죠. 또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또 그런 얘기를 또 잘하기를 또 하니까 그래서 로봇에 대한 이슈들,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들 계속 나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 테마 아니면 로봇 테마 아니면 뭐 이제 방산 수출로 인한 실적은 이제 4월 초부터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뭐 이런 로봇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로봇 하긴 하죠. 삼성전자 실적이 4월 초에 나와요. 잠정 실적이.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 이제 실적을 계산을 해서 4월 초부터 5월까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방산에 대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지금 최근에도 LIG 넥슨 실적을 발표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에 대한 방산주들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걸리면 가는 겁니다. 거기다 시장도 상승장으로 가고 있고 그럼 실적이 받쳐주면 세력들도 올리기 좋은 핑곗거리. 어쨌든 오늘 방산주가 좋아서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방산주 일단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또 4월 초부터 실적 시즌이 또다시 시작이 되죠. 이때 최근에도 LRG 넥스원이 깜짝 실적 한번 발표해 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때 방산주의 실적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3월 11일 한국항공우주 매수가는 53,4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3월 12일 STI 38,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3일 PSK 2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4일 비츠로테크 8,16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요. 3.55% 저희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3월 15일 퍼스텍 3,320원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률 1.05% 기록하면서 수익률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8일 퍼스텍 3,330원 말씀해 주셨는데 0.75% 수익률 달성했고요. 3월 19일 LX세미콘 79,0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20일 PSK홀딩스 41,4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자그마치 19.32%, 20%에 달하는 이 높은 수익률을 얻어내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주성엔지니어링 35,2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장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01.35%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을 살펴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의 매수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800 갈 거고요. 뭐 흔들리면 사는 거예요. 지금 뭐 흔들리면 사는 장이지 뭐 무서운 장 없고요. 앞으로의 미래가 많이 바뀔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전에서는 하고 싶어도 반도체가 못 따라왔고 로봇들이 바보였잖아요. 바보. 뭐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을 못하고 자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짜여준 대로만 움직였었던 그거였는데 지금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로봇들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응용할 것들이 많아졌다 그랬죠. 어쨌든 자 이번 주 퍼스텍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혁명, 새로운 뭔가가 이제 나오면 주식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변화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 제가 농담 삼아서 시장에서 갑자기 어느 날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주선 타고 와갖고 새로운 문명을 전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새롭게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가 생기게 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제로 세팅에서부터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시대 혁명이 지금 온 겁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오고 있어서 좀 그게 좀 당황스럽죠. 천천히 와야 되는데 엄청 빠르게 좀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쨌든 시장은 다시 올라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자, 퍼스텍을 보면은 얘도 차트가 바닥이죠.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살짝 손실이었는데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고요. 차트 굉장히 바닥에 있고 얘도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테마 인터넷 쳐보면 우주항공 테마 퍼스텍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미사일 관련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의 과거서부터 뭐 최근에 편입된 거 아니고요. 우주항공 테마로 10년 전 이전부터 15년 전에서도 우주항공 테마로 들어있던 애예요.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뿐만 아니라 방산주에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영업이익은 좀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근데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돈 번 게 아니고 뭘로 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얘기가 뭐 다른 거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많이 늘었으니까 좋은 현상이죠. 어쨌든 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3,500원으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500원에 팔고 싶으면 거기서 팔면 되고 뭐 시간 좀 더 걸리더라도 3,700원, 4,000원에서 팔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팔아도 됩니다.
수익이 날 종목이지 손실을 가져다 종목은 아니에요. 3,700원 가면 지금부터 10%, 4,000원 가면은 17%.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빨리 안 올라오는 게 좀 답답해서 그렇지 이 정도 수익을 한 달이면 올라올 것 같거든요. 한 달 안에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것도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지금 이게 그래도 한 달 안에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고가를 돌파를 했네요. 이렇게 다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LIG 넥스원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1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2,800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도 강하죠. 이미 여기를 뚫어놨고 이제 여기까지는 좀 멀리 남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차근차근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코스닥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퍼스텍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실적이 나쁘기랍니까? 미래가 나쁘기랍니까? 실적 발표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당기순이익이 늘었습니다. 적자에서 아니고요. 우주항공주들은 다 좋고 방산주도 좋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LX세미콘 어제 기사다 보다 보니까 LX세미콘 대표이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바뀐 거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부터의 이제 주가의 흐름이 별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뭐 원래 그렇게 나오면은 급락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급락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게시판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회사 경영을 주주들한테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일단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 있겠네요. 물론 새로운 대표가 LX세미콘을 잘 이끌어갈지는 그건 미지수지만 그동안에 행적을 봤을 때에서 게시판에서 별로 그러니까 그걸 환호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LB세미콘이 오늘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는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대표이사 바뀌었다고 얘는 먼저 움직이는데 그러면 LX세미콘도 올라가요. 자, 근데 이거 이전에서 이거는 이번 주에서 드렸을 때는 79,000원에 드릴 때는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지난주에서 지지난주인가 들을 때는 78,000원에서 오늘 고가까지 4.5%인가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수익이 났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LB세미콘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83,000원, 85,000원까지는 무난하다 그랬죠. 거기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풍산처럼 바닥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올라가면 풍산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 얘도 팹리스 업체이고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하루 이틀 해먹고 끝날 섹터가 아니라서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100년 동안 해먹을 섹터라서 뭐 11만 원, 12만 원 못 가진 않을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해 가느냐 내년 가느냐의 문제죠. 자, 이건 어쨌든 미도달 됐으니까 넘어가고 자 PSK 홀딩스 자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이에요. 신고가 패턴들. 아까 보여드렸던 LX 세미콘이라든지 LB 세미콘처럼 바닥에 있는 애들은 느립니다. 움직임이 느려요. 느리지만 안전하다 그랬죠. 크게 빠지질 않는 장점이 있는데 안 움직이니까 답답한 거고. 반면에 고점에 떠 있는 애들은 장이 나쁠 때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지만 장이 좋을 때에서는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기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변동성은 밑으로도 클 수도 있고 위로 클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밑으로는 제한적이고 많이 안 빠지고 위로는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 올라온 종목인데 더 갈 수 있다. 반도체가 지금 뭐 앞으로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올 예정이라 일단 다음 주에 있을 26일 mem콘 반도체 학회 삼성전자 뭐 발표한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28일 날에는 미국에서 삼성전자 보조금 줄 텐데 기대 안 합니다. 뭐 많이 주겠어요 설마. 뭐 실망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28일 날에 보조금 조금 주면 흔들 때 또 사면 돼요. 그렇죠? IT는 또 흔들 때 사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서도 IT주들에 대한 좋은 소식들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 자 그래요. 어쨌든 얘는 추세 상승 잘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어저께 드린 거는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다시 또 추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가지고 있거나 살려는 분들은 잘 째려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IT 섹터들은
조정받으면 사는 종목이지. 그래서 어쨌든 미도달 됐지만 다음에 또 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도 살펴봐야 돼요. 좀 많지만 좀 빠르게 보자면 SK하이닉스. 제가 이거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10년 뒤에는 100만 원 보는 종목입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오버해 볼까요? 이제 로봇들이 이제 우주로 전 우주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광물 캐올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이라든지 반도체가 할 일들이 많아요. 무슨 뭐 광물 같은 거 뭐 우주로 가갖고 캐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진짜 시대가 좀 변하게 되면, 하여튼 그래요. 일단 SK하이닉스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우주 쪽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라.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제 쓰레기들, 방사선 쓰레기들 이런 거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이거를 다 싹 모아갖고 우주 어느 행성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방사선 쓰레기 이런 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질 않는다라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런 기술이 언젠가는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 로봇 섹터들 뭐 그런 쪽으로 나중에 언젠가 10년 안에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반도체주들이 앞으로 많이 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봇 쓸 때가 많아요. 지금은 비용 때문에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자, 하이닉스 올해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봅니다. 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수익률 뭐 잘 나고 있으니까 43%. 자, 원익 IPS 최근에 급등하고 지금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이거 흔들면은 사야 될 종목이지 버리는 종목 아닙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얘도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올라갈 종목이지. 55,000원 혹은 6만 원 쪽으로 올라올 종목이지 밑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 듣고 지금 사면 다음 주에서 전문가님 이거 55,000원 간다 그랬는데 이거 왜 31,000원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20%가 됐나요? 이렇게 해서 또 우는 사람들 나올 수 있어요. 조정받을 때 사세요. 조정받을 때. 자, 다음은 가온칩스.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신규 매수는 어려운 영역이죠. 선수들만 그냥 단타 치는 자리예요.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딱 손절해버리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자리고 초보자들은 62선 닿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178%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요. 흐름이 시장이 좋으니까 뭐 돌파하지 않을까. 괜찮아 보입니다. 더 가져갈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LIG 넥스원. 아까도 잠깐 봤지만 잘 가죠 오늘? 우주항공 테마 방산주들 이런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방산주에 속하는데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고점을 돌파했으니 얘도 이제 따라가겠다고 이제 움직입니다.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 가봐야 알겠는데요. 일단은 흐름은 양호하네요. 112.6% 수익률 달성 중에 있고, 자 다음은 PSK. PSK 홀딩스. PSK 홀딩스는 사실 불기둥에서 추천해가지고 10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최근의 고점에서 들여서 이제 19%밖에 수익이 안 나지만, 근데 PSK는 여러분들한테 더 싸게 줬나? 하여튼 21,800원. 그러니까 불기둥 방송은 목요일 날 어제도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고 월요일 날 아침방에 나가는 방송인데 거기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서 있는, 급등해 있는, 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줍니다. 왜냐면 그런 애들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벌써 로켓이 발사가 돼서 쭉 하고 올라가는, 달리는 말을 주는 방송이 이제 불기둥 레이더 방송이고, 여러분들한테는 바닥에 있을 때 대부분 다 주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을 때 드리고 나서 지금 올라간 거는 36% 수익 많이 나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비중은 줄여서 50% 갖고 있든 10%를 갖고 있든 비중은 줄여서 가져가시면 되고, 자 이수페타시스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이지 버리는 종목 아닙니다. 최근에 준 기준으로는 47.5%, 예전에 2022년도 11월 달에 줬던 기준으로는 619.3%인데 모양이 나쁘지 않으니까 조만간에 4만 원 돌파 시도 나올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오늘 얘도 안 빠지겠다고 21선 일단 버티는 모습. 얘를 좀 바로미터로 삼아서 요 놈이 만약에 고점을 돌파한다. 얘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떠 있는 종목들 단타 치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잡아 들어가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10만 7천 원을 돌파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주성이를 사든 뭐 이수페타시스를 사든 뭐 한미반도체를 뭐 최신고점에서 쫓아가든 그렇게 하는 게 빠른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겠습니다. 자, 한국 항공우주. 자, 지난번에 여기서 52,000원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조금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5만 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천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죠.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고 4조 8천억짜리 종목이고 아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라서 좀 지겨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느긋한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지금 600원인데 지금 정도 가격에서 공략 가능할 것 같고요. 5만 600에서 공략을 하고 나서 오히려 빠른 종목은 좀 가벼운 쪽으로는 반도체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반도체가 더 좋기는 한데 무거워도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장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실적도 단단하고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시즌 이제 4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감사 보고서 안 나온 애들 이런 애들 위험한 애들보다는 이렇게 실적도 받쳐주고 시가총액 이거 4조짜리 5조짜리 이런 애들이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종목이니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의 표적 종목 방산주인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고요. 매수가는 5만 600원 말씀해 주셨네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방도 준비해뒀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도 저희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번호 02-3153-1611번 또는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로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바로 후성인데요. 이 불속 화합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화학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2,300원,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이슈를 보시자면 지난주 12일이죠. 이 불소 화합물 사업 분야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주가가 5%가량 크게 급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시자면요. 현재 1.1% 파란불 켜면서 8,08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 시장이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지난번에서도 조정받을 때 같을 때 IT주들 저점 매수해야 되니까 조정받을 거다. 조정받을 테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IT를 싸게 사라. 눈치도 다 줬어요. 그렇게 한 지 되고 나서 지금 상황이 IT가 계속 올라오지 않았죠. 최근까지 계속 조정받았다가 어제서부터 움직였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들은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니까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제가 일전에서도 이거 상태 안 좋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이거 지금 어디까지 빠지려고 하는 거냐면 4,000원까지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죠. 만약에 이게 2차 전지로 올라가든 IT로 올라가든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작년 8월 달쯤에서 얘는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자, 아마 작년 8월 달, 7월 달에 제가 이거 상담해 줄 때 별로 안 좋은 얘기 했었을 겁니다. 12,300원에 공략해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가지고 있어봤자 올라가지 않는다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생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5,000원, 4,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후성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수급이 꼬였고 올라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차트가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점수는 60점 드립니다. 지금 IT주들은 웬만하면 다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70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일 멍청해 보이는 애들도 70점은 깔고 갑니다. 심지어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정말 안 움직이죠. 이것도 75점은 깔고 가요.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LB 세미콘, 얘는 지금 오늘 모양을 봐서는 어제까지는 85점이었는데 지금 얘는 9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바뀔 수 있는 희망적인 애들이 있는 반면에 후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저는 경고를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갖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버리고 IT 섹터 강한 쪽으로 뭐 한미반도체든 되게 강하죠. 신고가 패턴, 주성 엔지니어링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이쪽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깨져 있는 마이너스 한 35% 깨져 있는 종목을 손절하다가 지금 바닥에서 100%, 200%, 300%, 500% 올라가 있는 혹은 1000% 이상 올라가 있는 한미반도체를 살려고 하니 그게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론적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점수가 60점밖에 안 되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뭔가 좋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추가 매수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가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한 10,000원만 올라가더라도 손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은 못 하겠지만 10,000원 정도는 손절할 수 있죠. 이 정도면. 10,000원 정도로 올라오면 손절을 해서 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지금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7,500원에 20%입니다. 27,500원이면 지금 마이너스 한 7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요. 네? 제주 반도체. 아, 제주 반도체시라고요? 예. 아, 그래요. 자, 제주 반도체 27,500원이 20%예요. 7,500원에 20%. 근데 그 본전에 갈른지요. 본전은 갈 수 있는데 지금 저점이 깨지면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22,000원 내지는 세게 떨어지면 지금 장이 좋으니까 그래도 세게 떨어지면 2만 원 정도에서 멈출 것 같거든요. 세게 떨어지면. 근데 세게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20%가 빠져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셀 수 있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올라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뭐 다른 걸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손절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손절 자리가 24,500원인데 예. 그 자리가 깨지면 다른 거 잘 올라갈 때 동안 얘는 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단타는 사람들은 저점이 깨지면 다른 쪽으로 확 교체를 하는 게 정석이고요.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 27,500원 이상으로 들어 올리면 거기서 수익은 파실 수 있어요. 아직 차트가 깨진 게 아니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반이에요, 얘는. 반반요. 네. 그럼 이걸 팔아가 이스페타시스를 살까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교체하면은 확률은 좀 올라가는데 이 확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에서 막 내일은 비 올 확률이 30%고요. 비 안 올 확률이 70%입니다. 그러면 다들 내일 비가 안 오는 거 하고 갔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이제 따지면 일기예보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비가 올 확률은 반대로 30%였습니다. 이게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손절해 가고 교체한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점이 깨지면 제일 좋은 방법은 24,200원이 깨지든 그거가 깨지면 깔끔하게 손절했다가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건 그냥 선택이고
아직은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죠. 바로 MK전자인데요. 반도체용 세금선을 제조하는 기업, 한마디로 반도체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4,770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13,8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서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자, MK전자도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박스권이죠. 이렇게 되다가 이게 조만간에 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는 돌겠네요.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그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종목은 바로 이 기가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가비스 우선 오늘장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시자면요. 반도체 장비사들 사이에서 꿈의 기판으로 불리고 있죠. 이 유리 기판을 샘플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장에 전해지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98,000원, 보유 비중은 10% 담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자세한 현재 흐름 살펴보시죠. 네, 4.07%, 4%를 상회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현재 69,000원, 거의 7만 원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기가비스인데요. 여기서 더 어떤 전략 세워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죠. 거래는 없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매수한 가격대가 높아서 그렇지 98,000원이라 그렇지 8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만약에 더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하나 걸리는 게 거래가 없다는 거. 거래가 실리면 실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8만 원도 넘어가거든요. 일단은 8만 원 올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제이스텍인데요. 매수가는 12,550원, 보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장에서의 흐름 보시자면 다소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면서 1.06%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9,300원 지금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좀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제이스텍은 이제 OLED 장비주 쪽이면서도 반도체 장비긴 맞는데 OLED 쪽이 좀 강하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수렴형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답답한 모양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 좀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매수 가격이 10,000원대다 그러면은 대충 올라가면 잘라버리고 좀 깔끔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은데, 이분 매수 가격이 10,000원대가 아니고 12,000원대예요. 12,000원대니까 저쪽에서 물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셔라. 가져가면 1년 정도 가져가면 그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다른 종목들은 좀 더 빠르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쪽을 하는 게 맞고,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길게 봤을 때서는 뭐 15,000원까지도, 그래서 길게 볼 때는 15,000원까지도 괜찮아 보이니까 좀 답답하고 지루할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만, 신규 매수 하자지만 신규 매수할 거면 지금 반도체들 깔끔하게 움직이는 애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얘는 좀 지금 답답한 수렴형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신청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드디어 나올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72,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흐름 보자면요. 그간 이틀 전의 흐름에 비해서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워낙 많이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장에서는 0.88% 조정받으면서 7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삼성전자는 아주 단순해요. 삼성전자가 나쁜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일단 뭐 뉴스에서 얘기하는 9만 전자 저는 간다고 봐요. 9만 전자 이상도 가능한데 그게 언제 갈 거냐가 문제죠. 10년 봅니다. 10년 보니까 10만 원까지. 물론 그 전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10년 본다는 얘기는 당장 3개월 만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10년 안에는 가요. 10년 안에는 가는데 IT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무거우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빠른 종목을 원하고 좀 가볍고 바로바로 올라갈 종목을 원하면 종목 교체를 하셔야 돼요. IT 부품주 좀 더 조그만 애들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 아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어쨌든 간에 9만 원 가면 되고 언젠가는 10만 원만 가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참으세요. 그럼 참으면 됩니다. 근데 저라면 삼성전자 안 갖고 있어요. 이거 말고 IT 부품주 딴 거로 들어가면 얘보다는 2배, 3배 더 많이 먹을 텐데.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금액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아주 답답할 거예요. 몸에 사리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그거를 각오를 하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가면 의외로 하이닉스처럼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나쁠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9만 원까지는 가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9만 원까지는 갑니다. 일단 올해 갑니다. 올해 안에 9만 원 가는데 분명히 이게 빠르게 치고 날아가는 그런 PSK 홀딩스 같은 패턴은 아니라는 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답답하고 뭐 중간중간에 또 흔들리고 그럴 텐데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어쨌든 참으면 9만 원은 올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랩지노믹스 15% 4,770원인데 손절을 얼마요? 해야 될지 4,770원. 4,770원. 비중 15%.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손절을 쳐야 될지 비중이 많은 것 같아서 계속 들고 가도 되지요. 일단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랩지노믹스를 계속 가져갈 거면 가져갈 예. 수는 있는데 예. 올해 안 올라가요. 내년에도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거를 각오를 할 수 있으면 보유하셔도 돼요. 어차피 위험할 종목은 아니니까. 예. 근데 2년 동안 얘는 안 가는데 아니 저 무거운 삼성전자도 9만 원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 몇 프로 가는 거야? 한 30% 정도 올라가는 거고 거기다가 하이닉스도 여기서 30만 원 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18만 원, 19만 원이니까 맞나? 하이닉스가 이게 그쵸 17만 원이니까 30만 원 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도 70% 올라가는데 그얘 70% 올라갈 동안 랩지노믹스 하나도 안 올라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도 바닥에 있고 뭐 더 이상 뭐 떨어질 자리도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서 네. 근데 손실이 좀 작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게 맞기는 맞는데 자 그래도 그래서 한 번씩 슈팅할 때 좀 네. 반을 들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예. 3,500원만 올라오면 그래요. 3,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마이너스 20%로 줄어들거든요. 예. 그때는 좀 종목 교체를 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것도 참 고민이에요. 저라면 지금이라도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예. 참 그런 게 오늘 잘랐더니 내일 급등하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장이 지금 좋아지려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자르고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르고 그냥 S바이오메드로 옮겨 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예. 장이 지금 돌아섰고 강한 섹터가 나왔어요. 근데 걔가 먹을 게 확실해요. 근데 약한 게 있어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강한 쪽으로 갈아타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요, 저는. 아, 근데 뭐 상담이니까 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거 더 위험합니까? 그러면 위험하지는 않아요. 빠질 자리도 별로 없고요. 올라가긴 올라가요. 갖고 있으면 4,000원도 가고 올해 잘하면 제가 뭐 2년 걸린다 그랬지만 시장이 좋아지고 올라가면 제약주들도 분명히 물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4,400원, 4,500원 가져갈 수 있어요.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저는 자르고 교체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인데요. 시장 뭐 흔들리는 것도 없고 IT주들은 뭐 흔들리면 저점 매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간 기승전 IT 잘 기억하시면서 저는 다음 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방법 참고하셔서 저희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 문자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 오늘 방송 굉장히 뜨거운 성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끝나서 너무나 아쉽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강연회를 준비해뒀습니다. 주제는 개인들이 외면하는 K증시 옥석 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날짜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유튜브 서울경제TV의 채널에 입장하시면 강연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까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할지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의 매매 전략, IT 섹터가 조정이 나올 시에 매수해 보시는 것, 기승전 IT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표적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저희 잊지 마시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